눈 뜨면 달라진 세상, 조금 알만 하면 변해버린 세상. 여러분의 문화 트렌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고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박건입니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섣달 꽃 본 듯이 박건 보소. 아니 근데 왜 뜬금없이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게 우리의 국악, 우리의 아리랑, 예? 네.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흥도 나지만 또 거기에 한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아리랑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진짜 들어보니까 박건 씨 말이 딱 맞네요. 그쵸? 흥도 있고 네. 이렇게 우리 결의 민족의 어리라고 하나? 뭐 네. 그런 게 딱 가슴 맞아요. 곳에 딱 파고드는 네. 그런 느낌이 와 오늘 제대로 느낌 왔네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제가 이게 아리랑을 들을 때마다 늘 그런 느낌이 있지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우리의 아리랑을 들었을 때가 언제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네네. 해외여행 배낭여행을 갔었어요. 네. 근데 이제 독일에 딱 갔는데 거기 이제 그 맥주집 독일 맥주가 유명하잖아요. 아주 전 세계 젊은이들이 배낭여행 오면 꼭 들리는 큰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밴드가 있어요. 근데 여러 노래를 막 그 나라의 전통 노래들을 틀어주는데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우리 아리랑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때 얼마나 내가 뭉클해가지고. 가슴이. 예, 그걸 따라 부르면서 막 옆에 있는 그 스페인, 막 이탈리아 친구들한테 I'm Korean 이거 우리 트레디션 노래다. 막 그러면서 제가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 노래 자체가 아리랑 노래 자체가 박건 씨만 그런 게 아니라 네. 많은 분들의 또 심금을 맞아요. 울리는 노래이기도 한데 그렇죠. 이왕이면 우리가 이참에 오늘 네. 제대로 좀 알고 그래요. 좋아하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 싶네요. 우리가 팝송, 재즈는 그렇게 어디 가서 아는 척 많이 하지만 우리 국악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정작. 맞아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이번 주에도 또 귀한 분을 모셨죠. 국악 애호가이자 국악 음반 수집가이신 우리 정창관 선생님이 오늘 두 번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창관 선생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지만 그래도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음반 수집가 국악 애호가 정창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오늘 또 다시 모셨는데 저희가 한 주간 너무 국악 사랑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하고 많이 담소를 나눴어요. 근데 맞아요. 이 국악 음반이 또 굉장히 많으시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또 아리랑 또 음반도 당연히 많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아리랑을 내가 하나하나 다 세워보지는 모르겠는데 한 2,000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아리랑만. 예, 그 네. CD, LP, SP, EP 예, 다 합해가지고 한 네. 2,000장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국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거는 당연히 예.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리랑에 대해서 또 그 중에서 아리랑의 어떤 점 때문에 그렇게 또 매료가 되셨나요? 제가 이제 아리랑에 대해서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7년경에, 6, 7년경에 그 미의회 도서관에 있는 우리 음악으로 치면 최초의 우리 음악이 1896년도에 녹음된 원통 음반이 미의회 도서관에 있습니다. 1896년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민족의 최초의 음원이거든요. 네. 거기 아리랑이 11곡인데 아리랑이 3곡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최초의 아리랑이죠. 네. 그 아리랑을 음반을 출발하고 나서 계속해서 아리랑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자료를 계속해서 모으게 됐죠. 박건 씨 그거 아세요? 네. 아리랑이 유네스코 국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2012년도에 2012년도. 아유, 그거는 뭐. 그때 너무 감개무량하셨겠어요. 어떠셨어요, 선생님? 그렇죠. 그때 한참 아리랑 음반을 모으고 있을 때니까. 예. 2012년도에 그때 아리랑이 등재됐을 때 정말 기뻤죠. 그 순간 이제 또 나의 시대가 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나의 들었어요. 시대보다도 이제 아리랑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제가 되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죠. 네, 네. 그 저희가 알고 있기는 사실 유네스코 여기서 이제 뭐 모든 노래를 다 그렇게 등재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까다롭게 선정한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이 아리랑은 또 어떤 면에서 어떤 조건을 또 통과했기 때문에 됐는지. 그러니까요. 예, 예. 아리랑은 우리 민족이 다 같이 이제 즐겨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특정한 아리랑이 아니고 아리랑, 쓰리랑 하는 그런 후렴구가 나오는 모든 아리랑을 다 합해가지고 그런 민족의 어떤 화합 내지는 동질성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아마 문화유산이다라고
라고 인정해가지고. 네. 그렇게 아니, 그럼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우리가 예.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알려진 게 없어서 혹시 선생님도 뭐 모르실 수도 있지만 예. 일단 아리랑이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특별히 아리랑의 의미는 예. 별로 없습니다. 저는 뭐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라시대 박혁거서의 그 뭐 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왔다. 또 밀항에서는 뭐 아랑각부터 해가 다 연결시켜지는데 특별하게 뭐 의미는 가지고 있지. 아니, 근데 이런 주장도 있어요. 아리랑 이렇게 해갖고 아리랑이 됐다면 네. 아리가 네. 아리 가슴 아리 거기서부터 유래됐다는 그런 가슴 아리. 예, 예, 예. 어? 근데 1896년도 거기 들어보면은 아라랑으로 부릅니다. 아라랑? 예, 아라랑으로. 그러면 또 뭔가 알아가야 되나? 아라랑, 아르령 해가지고 아리랑을 여러 형태로 부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리랑이라고 완전히 정착되기는 이제 나온규 영화 아리랑 1926년 그때 상영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아리랑이라는 용어 자체가 정착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럼 이게 최초의 아리랑. 그거 한번 여쭤보세요. 최초의 아리랑은 몇 년도에 나온 건가요? 어떤 아리랑이었던가? 1896년이죠. 1896년. 1896년에 국내에서 이제 아관 파천이라는 사건이 아, 발생합니다. 네네네. 그때 일본에 있던 유학생들이 러시아하고 관련된 그런 자제분들, 러시아하고 관련된 양반들이 자제분 내지는 그 관련 분들이 일본에서 신변의 위험을 느껴가지고 미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예, 1896년에 예. 도망을 가가지고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하워드 대학에 유학을 하거든요. 유학을 하면서 앨리스 C. 플래처라는 인류학자가 그 유학생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녹음을 남깁니다. 그게 6개의 원통 음반에 담겨져가지고 예. 11곡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 말해 뭐예요? 오늘 이게 지금 딱 보면 이 대단한 게 있잖아요. 아니, 저는 저희 프로그램이 뭐 바뀐 줄 알았어요. 저도. 진품명품으로 바뀐 줄 알았어. 아니 저는 이제 박물관. 약간 그런 박물관 토크쇼 이런 건 자, 줄 오늘, 알았어요. 오늘 프로그램 이름은 좀 바꿔봅시다. 네. 박물관은 살아있다. 네, 이렇게 네, 해가지고. 네. 아니, 그럼 여기서 최초의 어떤 저 아리랑을 들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요거 갖고 오신 예. 요 지금 저 제품이라고 해야 되나? 제품은 좀 아유 참. 그 뭐, 아니, 뭐라고 그래? 물건? 뭐 저기 이게 유성기인가요? 뭔가요? 에디슨 유성기라고 하고요. 에디슨이요? 예, 예. 에디슨 유성기? 에디슨이 발명한 유성기입니다. 요거 그리고 유성기. 그 옆에 있는 이거는 거는 이제 디스크용 유성기고. 유성기. 예. 와, 이거 진짜 이거는 저기 보기가 힘든 물건들 아닙니까? 네, 보기가 뭐 국내에서는 어렵죠. 네. 어렵는데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는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거 작동되는 거죠? 예, 작동 다 됩니다. 우리 이럴 게 아니라 네. 이거 먼저 근데 설명했고 이거는 뭐 어떻게 저 배터리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충전해- 태엽을 감아가지고. 감아가지고. 감아서 아, 이제 태엽을 감아서. 태엽의 힘으로. 가만히 있어 아니, 나는- 보라니까 다 알아서 아니, 나는 뭐 설명해 저기 주시고. 뭐 C타입 충전 그건 줄 알았지. 어? 아니 그래서 아까부터 유심 바꾼 이렇게 전선이 있나 없나 뭐 그거 보고. 아니 그러면은 저기 작동도 다 되는 거죠, 예, 선생님? 예. 그 미의회 도서관에 6개의 원통 음반이 남아 있거든요. 이야. 이게 보이는 게 네. 원통 음반 복제품을 만든 겁니다. 아, 예, 6개 예. 중에 2개를 만들었고요. 이게 예. 처음에 딱 봤을 때 차 같지 않아요? 예, 저는 뭐 저 차트 페퍼민트, 뭐. 캐모마일 뭐 이런 거. 그리고 저 원통 음반은 그 왁스로 만든 원통이기 때문에 예. 이 재생하면 재생할수록 그게 마모가 됩니다. 그럼 안 되겠네요. 예, 재생을 안 해야겠네. 예, 재생을 못 하고 이제 복제품을 만들고 오. 저것을 최근에 영국에서 반영구적으로 재생할 수 있게끔 새로 만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거 만들었죠. 이게 최근에 만든 거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왼쪽에 있는 거는 오리지널이고요. 예, 예. 오. 오리지널 아니고 복제품. 이것도 복제품이고. 여기는 복제품이고. 근데 오리지널을 우리가 만날 수가 좀 힘들겠죠? 못 만나죠. 못 만나는군요. 예, 미의회 도서관 수장고에 있습니다. 어떻게 미 의회 연락을 좀 해가지고 예.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제가요? 네네네. 네. 아니 제가 그 한국 대통령이 미국 갈 때 네. 미국 대통령한테 편지도 쓰고 했습니다. 달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아마 쓰레기통에 들어간 것 같아요. 아이고야. 일단 이거 자, 좀 알려주세요. 예, 한번 들어보죠. 이것을 들려드리겠는데요. 네. 이것은 에디슨 유성계의 2분용입니다. 네. 2분용이 2분이요? 예, 예. 2분밖에 못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어떻게? 작동은 또 어떻게 하나요? 예, 뭐 전기가 안 되는 작동은 거? 전기가 아니고요. 예. 여기 이제 온오프 개념이고요. 예. 예. 돌아가네요? 이 소리가
지금 우리가 듣는 소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게 음질이 안 좋습니다. 예, 그, 음질이 안 그, 좋지만은 예, 그렇죠. 예, 이런 소리가 있었구나라고만. 옆에 이거 돌리는 게 있던데. 예, 이게 여기 이제 테이블 돌리죠. 선생님 그럼 지금 이거 들어보는 게 100년 전 소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소리 자체는 100년 넘었죠. 그게 우리가 1896년이니까 128년 전, 7년 전 소리네. 그러면 음질 안 좋은 게 당연히 이해가 되죠. 예, 음질이 안 좋습니다. 그 시대의 소리를 또 들을 수 있네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예, 예. 아리랑이죠? 최초 아리랑? 아리랑입니다. 들어보죠. 야, 이거 무슨 흑백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예, 같은데? 아리랑입니다. 여기 자세히 들어보면은 네. 아라랑 아라리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라랑 아라리요 하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랑하고는 약간 좀 다른데요? 다르죠. 네. 네. 이게 어쨌든 최초의 아리랑이라는 최초의 거죠? 아리랑입니다. 아,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후에 아리랑으로 여러 버전이 나오고 지역 그 그렇다고 노래가 봐야죠. 나오고. 왜냐하면 남아있는 이 아리랑이 네. 이게 최초의 아리랑이니까 야. 물론 뭐 이 당시 1896년도 당시에 유학생들이 한 사람은 서울 사람이고 한 사람은 양주 사람이고 이름이 밝혀져 있습니다. 네. 네. 이 음반이 저 6개 원통에 든 그 음원을 CD로 제가 제작을 한 거고요. 이게 유학생 아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름을 명명할 때 네. 네네. 유학생들이 불렀으니까 네. 유학생 아리랑 1896년 유학생 아리랑으로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야, 1896년 유학생 아리랑이다. 아리랑. 예, 세 곡이 남아 있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들었을 때 음질 자체가 고 음질 그대로 CD에도 들어가 있나요? CD 음질이 오히려 좋죠. 이거를 만들 때 이 CD 음질은 원통 음반에 든 음원을 미의회 도서관에서 디지털로 만든 것을 저한테 보내줘가지고 제가 CD를 만들고 이 CD 음원을 영국에 보내가지고 예. 영국에서 이제 저 음반을 만들었죠. 우리 이제 옆에 것도 한번 들어보죠. 예. 옆에 예. 거는 이제 그것도 디스크 음반인데. 이것도 네. 이거 돌리는 건가요? 예, 이것도 여기 돌리는 돌려서 네. 겁니다. 예, 돌리는 거고. 네. 이것도 아리랑입니다. 아리랑. 예, 이건 1916년도에. 1916년. 예, 그래도 100년 됐네요. 100년 넘었네요. 100년 넘었죠. 네. 예, 100년 넘었는데 와. 아주 가슴 아픈 아리랑인데 한번 가슴 아픈 들어봅시다. 아리랑. 예. 벌써부터 레트로하다. 여기도 아라랑이라고. 그러네요. 아까 음악보다는 훨씬 더 네. 이렇게 선명하게. 좀 더 잘 들리네요. 이거는 디스크에 수록된 음반이에요. 예. 그렇게 원통보다는 조금 소리가 좋죠. 근데 어떤 이제 뭐 악기는 같이 없대요, 그냥. 예, 예. 무조건 목소리로만. 목소리만. 목소리로만. 근데 이게 가슴 아픈 노래라고 아리랑이라고 하셨는데. 또- 이 노래가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예. 19세기 후반에 네. 한경도나 평안도에 있던 그 뭐 정치적으로 혹은 압박을 받았거나 죄를 지었거나 몸살건 한 사람이 연해주로 이주를 가거든요. 네. 이주를 가가지고 살면서 러시아 1차 대전이 일어나잖아요. 네. 1차 대전 때 이 사람들이 자기 신분을 좀 올리기 위해서 또 시민권 내지는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1차 대전에 군인으로 참여를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독일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독일에서 포로로 됐습니다, 이분들이. 예, 포로가 때가 포로 수용소에서 독일에서 그 각 포로들이 뭐 한국, 조선뿐 아니고 각 인도, 터키 여러 포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의 언어라든지 노래를 수집하기 위해서 학술적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때 이 포로들이 노래를 부른 것이 이 노래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포로수용소에서 뭔가 절절하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아리랑 음반 공명을 지을 때 사실 포로들의 아리랑이라고 처음은 지었거든요. 그런데 포로들의 아리랑이라 하기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마음이 아프죠. 1916년이면 고려인 아리랑이라고 예, 고려인 아리랑 고려인 아리랑으로. 해가지고 남아 있는데 이 음반은 독일에 지금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요? 독일의 이제 베를린 민족박물관에는
원통 음반이 11개 남아있고, 예. 훔볼트 대학에는 디스크 음반이 14개가 남아있습니다. 아. 네. 그때 독일의 이 녹음하는 분들이 노래를 똑같은 노래 아니고 한 번 불러가지고는 원통 음반에 담고 또 같은 노래를 불러가지고 디스크 음반에 담고 그게 남아있죠. 네.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 이 아리랑 노래 자체가 그 대중화되는데 그 나훈규 감독의 아리랑 영화가 또 한복을 그렇습니다. 톡톡히 있다고 오, 들었거든요. 예, 예. 그 그렇죠. 말씀 좀 해주세요. 네. 1926년도 10월 1일 날 나온게 아리랑이 상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아리랑 음반이 거의 없습니다. 네. 5종. 자수종. 5종밖에 없고요. 원통 음반은 이거하고 이거하고 2종. 이렇게 남아있고 한 7종밖에 없고요. 그리고 1926년 10월 1일 날 아리랑 영화가 상영됐지만은 지금은 뭐 영화 상영되면 OST가 바로 나오잖아요. 네네네네. 그렇죠. 그때는 거의 2029년이니까 3년 지내서 음악이 나옵니다. OST가 아니고 그때는 그 변사가 성동호라는 변사가 이렇게 영화를 설명하고 네. 유경이라는 가수가 잠깐 1분씩 노래 부르는 게 아, 그럼 나오거든요. 영화 나오고 영화가 1926년에 나왔는데 예. 그로부터 3년 후 3년 1929년에 9년 2월 달에 영화 설명 아리랑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게 처음으로 나온 게 아리랑이 나오거든요. 아.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예. 1930년도에 최동원이 부른 유행가도 아리랑이 나오고 김연슬이 부른 국악 쪽에서 이제 아르렁이라는 음반이 나오고 그 1931년도에는 일본의 검색 가면이 부른 아리랑이 일본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29년에 나왔다고요? 그렇죠. 예. 영화 설명 아리랑이 29년 나오고 아리랑 음반이 이렇게 활발하게 나온 것은 1930년. 30년. 그 변사가 얘기를 하고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예. 거기 영화 설명 아리랑에는 음반이 2장 사면에 네. 담겨져 있는데. 그때는 뭐 이제 그랬던 것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예, 설명, 네. 변사가 이제 설명하는 그 아리랑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대 때 아리랑이 제가 목록한 게 136곡입니다. 네. 일제강점기 시대 때 아니 아리랑이. 일제 강점기에도 그렇게 아리랑 음반 자체가 예. 그렇게 나온 게 너무 또 신기하고 또 네. 한편으로 너무 또 가슴 아픈 또 그런 게 있네요. 아니, 일제가 좀 말살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못 부르게 하고? 그렇지는 그렇진 않았겠죠. 않았군요. 예. 네. 일제가 말살보다도 아리랑이 그 금지곡으로 된 것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음악보다도 거기에 들은 가사가 문제가 돼가지고 금지곡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136곡 중에서 제가 너튜브에 너튜브에? 아리랑을 올리고 있거든요. 네. 그게 거의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올려놓고 있고 네. 그리고 일본에서도 아리랑 음반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 그래요? 예. 우리가 이유가 그거 우리 뭔가요? 거를 가져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음반을 봐가지고 네. 국내용으로 나온 음반이 있고 아하. 일본인 자기들이 아리랑이 나온 음반으로 출판된 게요. 네. 한 59곡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음. 그렇게 우리 아리랑의 한 40~50% 정도는 일본에서도 음반으로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아리랑이 일본 사람한테도 좋아하는 음악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알려주는군요. 알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1945년 해방이 되고 나서도 국내에 출판된 아리랑 음반의 거의 한 40% 정도가 일본에서도 자기대로 아리랑 음반을 계속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아니 그 선생님의 또 이 아리랑 사랑은 뭐 이렇게 음반 수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고향 사랑까지 예. 합쳐져가지고 또 고향에 대한 또 노래 아리랑도 제작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예, 네, 이제 수집하는 걸 넘어서 네. 직접 제작까지 하셨어요. 예. 이 아리랑이 이제 고향이 장영이니까 장영 아리랑이라고 1930년에 그 총독부에서 발간하는 그 조선이라는 잡지에 네. 그게 그 아리랑에 관한 글이 나옵니다. 그 글 나오는데 27곡의 아리랑이 나열이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장영 아리랑이라는 곡이 그 가사가 두 수로 당겨가지고 수록이 돼 있거든요. 네. 그 제가 그때 음반을 만들 때 장영의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을 찾아다녔어요. 네. 혹시 장영 아리랑을 아시느냐 하니까 거의 다 잊어버리고 모르시더라고요. 정말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예. 다니셨군요. 다녔죠. 그러다가 다시 발굴한다는 걸 힘든다 그래가지고 네. 새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군요. 그 가사를
가져가지고 또 새로 이제 창녕에 있는 그 시인들한테 그 가사를 새로 좀 만들어가지고 창녕아리랑이라는 음악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럼 그거를 예, 어떻게 만든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그 이제 작곡자한테 이제 가사를 주고 그 작곡자하고 창녕을 한 바퀴 막 돌았습니다. 예. 그 13개 음면을 돌았거든요. 이야. 예, 돌고 그 작곡자가 거기에 받은 뭐 그 풍경, 예. 창녕에 대한 감동을 예. 실어서 이제 곡으로 표현하고. 만들었죠. 아니 그렇게까지 정말 정성을 들이셨네요. 예. 창녕 아리랑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뭐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당연히 기억하시겠지만 네, 만드셨으니까. 네. 멜로디가 기존에 있는 아리랑하고 약간 다른가요? 어떻게 다릅니다. 창녕스럽습니까? 예. 그 창녕스럽다고는 모르겠고요. 예. 작은 새로 조금 요즘 부르기 쉽게 그렇게 뭐 만들었는데요. 그 이 창녕아리랑을 이제 만들고 나서 이분들이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은 처음은 이제 8절만 만들려고 했습니다. 8절. 예, 8절만. 보통 이제 4절, 4절에 8절만 만들기로 했는데, 창녕에 이제 13개 음면이 있는데, 네. 거기 8절이 빠진 음면 사람들이 왜 우리 고향은 빠졌나 이래가지고, 네. 8절을 16절로 만들었습니다. 어머. 예, 16절 커졌네요. 만들어가지고, 야. 창녕업은 많으니까 2개, 3개 엮고, 예. 이래가지고 만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각 거기 면에 저 이장님들이 아니 이거 왜 우리 건 안 넣어요? 예, 이렇게 우리 왜냐면- 창녕에 있다고. 우리도 이러면서. 창녕이에요. 그 읍면에 이제 북옥은 북옥 온천이 있죠. 예. 또 우포늪이 있죠. 그런 것을 다 이제 면마다 이렇게 가사를 적었거든요. 그렇게 자기가 빠진 데는 섭섭하니까. 아니 근데 그거 우리 좀 들어볼 수는 없나요? 이 CD가 돼가지고 아. 어째서 볼 수는 없는데요. 저 빌려갖고 가서 한번 듣고 와야겠네요. 너튜브에 너튜브로? 검색하면 얼마든지 너튜브로 들어보면 되겠어요. 예. 너튜브 얘기 나왔으니까 이 아리랑 너튜브 또 운영하신다고 예. 하는 건 언제부터 했고 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지 또 2018년도에 제가 아리랑 너튜브 채널을 2018년도요? 예. 네. 처음에 개설할 때는 뭐 한 300곡 정도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생겨가지고 예. 1000곡이 되고 3000곡이 됐거든요. 어이구야. 그럼 지금은 지금은 4000곡을 4000곡. 넘게 옮겼습니다. 4,000곡이요? 예. 아리랑만 4,000곡이라는 예, 거죠? 예. 아리랑 이름으로만 된 곡들을 4000곡인데 그렇게 많아요, 아리랑이? 몰라요. 저 처음 이것도 알았어요. 5000곡 정도가 목표입니다. 2026년 10월 1일 아리랑 나온 게 아리랑 100년이 되는 그날까지 이제 5000곡을 올릴 건데. 아리랑 100주년. 예, 지금까지는 많이 올리다가 이제 음반을 찾아야 되니까 음반 찾기가 자꾸 힘들어지니까 네. 지금은 속도가 많이 느린데 뭐 5,000곡은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리랑만 그러면 4,600곡. 이 질문을 꼭 드려야 되겠어요. 4,070곡 정도. 4,070곡. 예, 네, 예. 예. 좋습니다. 이 질문을 꼭 드려야 되겠어요. 그 선생님은 아리랑에 완전 꽂히셔가지고 예. 또 아리랑 이렇게 많이 수집하시고 예. 유튜브 운영하시고 하잖아요. 예. 창녕 아리랑 빼고 예. 제일 애정을 담는 아리랑은 또 뭐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까요, 우리? 아리랑입니다. 어디요? 정선 아리랑. 정선 아라리가 아니고 정선 아리랑. 정선 정선 아리랑. 아라리는 지금 정선에서 불리고 있는 옛날에 이제 아라리고 네. 김옥신 명창이 1950년도 초에 그 정선 아라리를 기조로 해가지고 경기제, 서울 경기제로 정선 아리랑을 만들었거든요. 정선 아리랑. 예, 예. 우리 4대 아리랑 중에 하나 아닙니까? 4대 아리랑이라 할 때는 정선 아리랑이 하지만은 거기 정선 아리랑은 정선 아라리입니다. 정선 아라리군요. 아라리. 강원도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정선 아라리로 이렇게 사용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 예, 정선 아리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게 보니까 강원 아리랑이 있고 예. 또 정선 아리랑이 있고 근데 이 중에서 그냥 대표적인 아리랑이라고 하면 어떤 아리랑을 대표 보통 지금 이제 3대 아리랑, 4대 아리랑 할 때 정선 아리랑이라 하지만 그렇죠. 거기 정선 아리랑, 정선 아라리입니다. 원래는 아라리다. 정선 아라리, 밀양 아리랑, 진도 아리랑. 진도 아리랑. 아리랑. 거기 뭐 서울 아리랑 이어가지고 이제 4대 아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경기 아리랑, 뭐 진도 경기 아리랑, 아리랑이라고 하고 뭐 서울 아리랑이라고 서울 하고 아리랑. 그 아리랑이 이제 나온교 아리랑이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나온교 아리랑이 1926년도에 나올 때 아리랑하고는 지금하고 많이 달라져 있어요. 또 달라졌군요. 많이 달라져 있는데 제가 너튜브에 본조 아리랑이 변한다는 이름으로 이 아리랑이 1926년부터 30년, 35년, 40년까지 변하는 과정을
음악을 올려놨거든요. 되게 재밌겠어요. 예, 어떻게 그게 변했을까? 들어보면은 음악이 변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아리랑 했다가 이제 쓰리랑도 들어가고. 예, 예. 그렇습니다. 네. 미랑 아리랑이 1926년도 9월 27일인가 처음 나왔거든요. 그때는 쓰리랑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쓰리랑이 갑자기 나왔어요. 예, 날 좀 보세라는 말 가사도 없습니다. 네. 1930년이 돼가지고 아리랑이 이제 막 부음을 일어날 때 이제 미랑 아리랑 음반이 많이 나오면서 날 좀 보세라는 가사도 나오고 그러니까 원래 가사가 없었죠. 거의 아리랑이었죠. 쓰리쓰리랑이라는 그쵸. 가사도 아리랑. 아리랑. 아니 그러면 쓰리랑은 뭐예요, 뜻이? 아리랑은 제 쓰리랑도 개인적으로는 예. 특별한 의미는 그냥 없다고 어떤 봅니다. 그리고 우리- 아리아리랑 뭔가 좀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되니까 좀 변화를 주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마쓰리랑이 아니 뭐 이제 나오지 않을까. 재즈로 치면 스택 같은 거라고 스캇이라고 그러잖아요. 재즈에서 예, 막 계속해서. 애드립 하는 거. 예, 일종의 애드립. 그래서 뭐 쓰리랑이 나왔지 않느냐라고 나는 쓰리랑이 저 어디 생각했는데 스리랑카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아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는데 예. 저는 뭐 특별히 의미는 부여하지 않고 의미는 없다. 그저 뭐 노래 부르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지 않느냐는 그런 사람들이 또 되게 많이 헷갈려 해요. 이게 막 어디 행사나 이런 데 보면 정선 아리랑 부르는데 미량 아리랑 가사 넣고 예. 막 이런 게 또 많아요, 보면. 가사는 특별하게 어떤 아리랑만 가진 가사는 없습니다. 아. 옛날에는 모든 가사를 지어가지고 그 음악에 대입하면 되니까 특별히 이 아리랑이 뭐 정선의 가사라든지 미랑의 가사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면 좋습니다. 자기 신세라든지 자기 처지를 넣어가지고 노래 부르면 그게 진도 아리랑이 들어가면 진도 아리랑이 되는 그렇죠. 거고 예, 미랑이 아리랑이 되면 미랑 아리랑이 되는 거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뭐 SNS도 하시고, 네. 이제 너튜브도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고, 자,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이제 국악을 알리고 계신데, 이렇게 댓글을 막 남길 거 아니에요? 예, 예. 보고 감상평도 남기고, 예. 그 중에서 좀 이렇게 기억에 남는 댓글 같은 거 있습니까? 맞아요. 저처럼 이렇게 이런 약간 아리랑 안답시고 막 해서 질문하고 이런 것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질문들은 가끔 제가 뭐 답을 해주고요. 네. 예. 거기 댓글 달리는 것은 그 최영석 소리꾼이 부린 정선 아리랑. 그게 보통 아리랑 음악은 뭐 한 4분, 5분, 3분 이렇게 계속이 되는데 그 음악은 유독 한 22분 정도 됩니다. 22분? 예, 아리랑 22분 정도 되는데 그게 댓글이 달린 걸 보면 저도 뭐 가슴 많이 아프고요. 뭐라고 하나요? 엄마 생각나서 음악만 듣고 운다는 사람도 있고. 예. 20분, 아니,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20분이면 20분을 그냥 알아요. 그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최고의 아리랑이 물으면은 그 정선 아리랑을 예, 가감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댓글이 너무 가슴 아프고요. 네. 지금도 좀 웅크랍니다. 댓글을 볼 때마다. 그 댓글을 보면. 예, 그거는 결국은 이제 음악이 좋다는 거거든요. 자기의 신세라든가 자기의 과거, 자기 옛날에 살았던 그 부모님들의 생각, 그런 생각이 음악을 들음으로써 그게 이제 기억이 돼 살아나가지고 그런 이제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아리랑. 아니, 근데 그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진짜 발병이 나요? 어떻습니까? 아니, 대체 어디 가려고 하다가 발병이 난 어디 걸까요? 그렇게 뭐 네네. 장 보러 간 거예요? 아니면 어디 근데 그 가사라는 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유행가 나오는 가사에 특별한 의미를 안 가진 것들이 많습니다. 네, 그저 맞습니다. 작사가 네네. 쓰는 건데 세월이 지나고 또 유행을 하다 보니까 그 후서 사람들이 자꾸 의미를 같이 붙이거든요.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고. 예, 생각을 해보려고. 네. 왜냐면 궁금하거든요. 예, 예. 왜 뭘까, 이렇게 뭘까. 왜 이렇게 발병이 났을까? 예. 그게 습진일까, 무좀일까? 아니면 발목이 삐었어요. 너무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겠습니다. 실제로 뭐 아리랑이 일제강점기 시대 때 그 나온교 아리랑이 나오기 전에 음반을 보면은 아리랑보다도 그 수신가 서도 수신가 음반이 수신가? 수신가 음반이 훨씬 많습니다. 수신가? 예. 그래서 아리랑은 1930년도에부터 이렇게 활발하게 출판이 됐다고 맞다. 보시면 음반으로만 판단하면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선생님은 그 국악도 그렇고 아리랑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수집하는데 사비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본인 의지와 예, 본인 예. 열정과 그리고 심지어 본인 돈으로 본인 시간으로. 예, 맞습니다. 이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어떠세요? 힘들다는 생각은 해보진 않았고요. 제가 그 정창관의 아리랑, 정창관의 국악음반 세계 웹사이트를
20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매주 합니다. 매주. 매주. 3시간 내지는 5시간을 사용하는데 그걸 힘든다고 생각했으면 못했겠죠. 아마 남이 돈을 준다고 생각하면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다가올 때마다 내가 해야 된다는 의무감 내지는 거기서 어떤 카타르시스를 카타르시스를 맛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하죠. 그렇게 매주 업데이트를 하죠. 그게 1081주간 걸었습니다. 1081주. 예, 20년 넘게 한 주도 빠짐없이 빠지지 않고 20년 넘게 했습니다. 아니 선생님은 사실 뭐 저기 국악인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국악 연주를 하는 분도 아닌데 국악 애호가. 애호가잖아요. 애호가. 근데 이제 우리 국악인들이 사실 해야 될 일을 국악 애호가가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국악인들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우리가 해야 될 거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뭐 이런 얘기 좀 들으세요? 많이 듣죠. 자료 이제 저한테 요청하고 줄 때마다 네. 예, 좋은 일 하신다고 네.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그건 애호가들의 몫입니다. 예, 애호가들이 할 일하고 전문가들 할 일이 나눠져 있거든요. 네. 전문가들은 연주자는 연주하는 것만 신경을 쓰고 네. 전문가는 뭐 논문이나 썼거나 그런 데만 이렇게 신경을 쓰지 이런 부분은 그거 신경을 안 쓰니까 결국 애호가나 전문가들이 같이 협업을 해야 그 분야, 그 문화가 발전될 수 있다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악을 혹시 굉장히 많이 즐겨 들으시잖아요. 예, 거의 음반은 다 듣습니다. 예, 그쵸. 예. 잘 부르실 것 같으신데. 전혀는 아닙니다. 바로. 네, 저는 뭐 악기도 처음 한번 해봤는데 네. 아니다, 나는 아니다. 그냥 애호가로서? 예, 애호가로서 듣는 것만 좋아하지 해보고 싶거나 뭐 해야 된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으로만 이렇게 계속 쭉 남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쪽으로 뭔가 일을 좀 해본다거나 예. 그런 거는 좀 원하지 않으시고. 예, 그렇습니다. 집에 그러면 오늘 이거 다 사실 댁에서 갖고 오신 거잖아요. 예, 보관하고 주님. 듣던 겁니다. 예, 듣는 겁니다. 정말 가지고 오는데 이 정도 열정. 그러시면 네. 집에 뭐 어느 정도 집에는 있는 또 거예요? 이런 게 또 많이 있나요? 이런 귀한 물건들이? 몇 대 있습니다. 몇 대 있어요? 예, 예. 에디슨이 이제 2분용도 있고 4분용도 있고 2분, 4분 겸용도 있고 네. 이 이전에 또 팀포일 유성기도 있고요. 몇 개씩은 들을 수 있도록 막 집에는 비치가 선생님 저기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인데 저 가정에도 많이 충실하시죠? 예, 아주 충실합니다. 뭐 이렇게 너무 빠져가지고 뭐 저 사모님한테 뭐 좀 제대로 안 한다거나 자식들하고 노는 것보다는 뭐 밥 먹자 그러면 나 국악 들어야 돼. 뭐 이렇게 하고 그러시진 않으시죠? 지금은 뭐 가족들은 의뢰이 네. 저런 분이니까 이해를 하고 하는 분이죠. 하는 분위기. 원래 저런 분이시니까. 예. 이걸 인정을 받았다라고 드디어 인정을 받았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포기를 진짜 인정을 하셨다? 받았죠. 제가 이제 인정받은 벽에다가 거죠. 그 훈장을 걸어놨거든요. 네네네. 여러 가족들이 이해해주는 덕택에 내가 저걸 받았다고. 선생님 저 귀한 앨범들이 참 많은데 내가 이 앨범만큼은 정말 1,000억을 줘도 못 바꾼다. 예. 그런 앨범 있습니까? 전부 다 할 것 같은데요, 왠지? 1,000억 주면 뭐 다 바꾸겠습니다. 아니, X를 좀 낮춰야지. 가만있어 봐. 1,000억 이런 한 1억으로 할 걸. 그러니까. 너무 크게 했나? 그죠? 바꿔요. 바꿔요. 1억. 자, 1억. 네. 1억을 준다. 1억 주면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국악사랑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예. 나 같았으면 1억 줬으면 낼름 바꿨어. 아니, 저는 뭐 박건희 씨 같았으면 1,000만 원 주는데 바로 금액 낮췄죠. 1,000만 원은 안 되죠. 그건 안 되고 1억 주면 바꿀 수도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이제 제가 가진 자료들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면 구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겸손하세요. 맞아요. 그리고 품도 되게 넓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지식도 얼마나 많이 쌓였겠어요. 매일 맞아요, 듣고 맞아요. 그러고 그러는데 이제 뭐 그런 영역에 다른 전문가나 이런 부분들도 다 포용하시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 이제 국악을 한 소절만 들으면 어떤 아리랑인지 금방 아십니까? 거의 다 알죠. 딱 조금만 그러니까, 들어도? 예, 아리랑은 워낙 저는 종류가 많아가지고 예. 다 비슷비슷하지만 몇 종류나 돼요? 그 종류는 그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많기 때문에. 예. 왜냐면은 물론 뭐 논문이나 이런데 몇 종류라고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음반으로 나온 아리랑만 판단하느냐, 네. 음반으로 나오지 않고 뭐 그 지역에 불리고 있는 아리랑까지 넣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딱
확신하기는 어렵고요. 네. 이제 자 너튜브 아리랑을 들어보면은 4,000곡이 넘게 담겨져 4,000곡. 있으니까 네. 거기 보면 거의 다 담겨져 있으니까 그걸 네. 보고 이제 판단하시면. 선생님이 오늘 굉장히 그 홍보를 아주 유연하게 네. 많이 하고 계세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만큼 우리 아리랑 사랑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아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리랑이 우리 민족의 놀이고 다들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어디서 아리랑을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 데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네.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딱 드네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사람들만 그럴 게 아니라 그 한국에 왜 관심 있거나 관광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사실 요즘 관광도 이제 그 비대면 관광도 랜선 관광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관광공사에서 네. 아리랑 관광 예. 이런 것도 랜선 관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제 아리랑을 올리면서 이제 해외 아리랑이라고 네. 외국에서 음반하는 아리랑도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걸 들을 때마다 좀 생각하는 게 이 외국 스위스나 벨기나 이런 데서 우리도 모르게 자기들이 아리랑을 불러가지고 음반에 담겼는데 네. 그런 아리랑이 우리나라에도 알려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게 좀 서글프지 않습니까? 서글픈데요. 그래서 맞아요. 열심히 이제 외국에서 음반을 출발한 아리랑을 음반을 발견해가지고 다 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 해외 아리랑을 찾아서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 그러면은 저기 그 해외 분들이 예. 선생님 그 SNS나 너튜브를 통해서 예. 해외 분들도 반응이 좀 좋아요? 해외에 이제 계시는 분들이 외국 분들, 이제 외국 사람들. 논문 쓸 때 네. 제 이제 아리랑을 참조를 했다는 건 가끔 이제 연락이 옵니다. 외국 분들은 아리랑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좀 신비로운 음악으로 좀 생각을 하나요? 어떻습니까? 작은 외국에서도 아리랑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합창단이나 연주자들이 아리랑을 그 편곡을 해가지고 부르고 있는 거 맞아, 보면은 맞아. 그 해외에서 그 외국에서 이제 행사, 기념일 행사 이런 거 할 때 보면 이 아리랑 노래를 무대에 올려서 되게 많이 그렇습니다. 예,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거 네. 보면은 많이 알려진 것이 또 아리랑이고 음. 그 사람들도 아리랑이 우리의 노래로 한국 국민들이 많이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 하면 이제 아리랑을 많이 떠올린다는 네네네.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예, 이렇게 예. 노래를 한다는 거는. 예, 예.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가사 외울 게 별로 없거든요. 네. 예,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더 편하게 부르는 게 아닌가. 왜냐면 다른 가요면은 언제 그 한국말 다 외워. 맞아, 근데 맞아. 이거는 아리랑 요거만 하면 되니까. 아, 근데 정말 박권 씨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준 예, 것 같아요. 저 예리하잖아요. 네네. 아리랑이 계속해서 뭐 음반은 계속 나올 거니까 유튜브에 너튜브에? 최대한 아리랑을 찾아서 이제 올릴 생각을 하고 아니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그 콜라보 아리랑 이런 것들도 세대별 이런 것도 앞으로 음반이 또 많이 나왔으면 아니, 좋겠어요. BTS가 아리랑 불렀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예, 예. 디지털 음원으로 많이 나오고 있죠. 맞아, 예. 눈물 날 뻔했어요. 아니, 나 그렇게 유명한 가수가 우리 아리랑을 접목해서 불렀다는 게 예. 젊은 친구들이 참 멋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저도 뭐 아리랑을 한번 랩을 한번 만들어 볼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네. 아리랑을 이제 음반으로 나온 아리랑만 이제 올리는 걸로 한정을 짓고 있거든요. 아. 왜냐하면 음반 외에 뭐 공연 내 아리랑까지 올리면은 그 감당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정말. 일단은 선생님 몸이 하나인데. 예, 음반으로는 아리랑도 뭐 한 5, 6천 곡이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또 뭐 어떤 분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또 뭐 연주 공연에서만 또 연주된 아리랑만 또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하니까 좀 이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없으니까 좀 나눠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 궁금한데 예. 언제까지 이렇게 아리랑을 올리실 예정입니까? 음반으로 나오는 2026년에 한 5천 곡 올리면은 거의 한 80, 90% 정도는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달성하시면은 그때는 조금 쉬실 거예요? 더 계속 올리겠죠. 계속이요? 예, 예. 언제까지? 음반을 그거는 뭐 네. 너무 시체마다 뭐 목숨이 살아있는 난 다 아니, 올리겠죠. 할 수 있는 난 아니, 하겠죠. 언제까지라고 물어보면 안 될 예. 것 같아요. 선생님 목숨이 닿을 때까지 예, 하신다잖아요. 예, 예. 너무 심하 가는 날까지 뭐 올리겠죠. 아리랑 사랑, 선생님 아리랑 사랑은 정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버 엔딩 스토리로. 네버엔딩 아리랑. 예, 네버 엔딩 좋습니다. 아리랑. 언니 아리랑. 네. 자, 우리 선생님하고 얘기 나누다가 이제 거의 끝날 시간 다 돼가는데. 아, 그렇습니까? 선생님의 이제 최종 목표, 그리고 앞으로의 꿈, 그런 걸 좀 이야기 들어보고 싶어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2026년까지 아리랑 5,000곡 올리는 게 올리고. 목표고. 예. 또. 5,000곡 올리는 거 첫 번째 목표. 예. 목표? 그다음 두 번째에 그 나온교 아리랑의 영화 필름은 없어진 걸로 거의 지금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예. 그런데 1929년도에 콜롬비아에서 나온 그 영화 설명 아리랑의 그 금속성 마스터 음반은 지금 그 오사카 민족학 박물관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6년 나온교 100년 전에 좀 그 음반이라도 좀 찾아왔으면 하는 생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참 네. 개인이 하기는 너무 그러네요. 힘듭니다. 음. 그래서 지금 열심히 오사카 민족학 박물관에 국악음반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고 박사님 또 네네.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이게 정말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음. 더 시간을 늘려가지고 네. 방송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인상이 들지만 마지막으로 그 선생님의 아리랑에 대한 예. 선생님만의 이런 마음, 아리랑을 향한 마음 이런 얘기를 끝으로 한번 그래요.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리랑을 저만뿐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은 것 같아요. 아리랑을 들으면 마음이 좀 편하다 할까? 예, 그런 맞아요. 생각이 많이 들고 네. 또 제 고향이 또 창녕이니까 밀양이 바로 같은 문화권의 옆이거든요. 근데 밀양 아리랑을 어릴 때도 저 밀양 아리랑을 부르면서 자랐거든요. 오. 예, 그래서 밀양 아리랑을 들을 때마다 이 아리랑이 내 가슴에 와닿는구나. 옛날에 그 추억이 이제 떠오르고 그런 생각이 있고요. 네. 결국 이제 아리랑은 언제까지 우리 민족에 남아 있겠죠. 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아리랑의 음반으로는 아리랑을 다 정리하고, 어떤 사람은 공연 정리하고, 어떤 사람은 책 정리하고, 어떤 사람은 악보 정리하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다 한다면은 더 위대한 인류의 문화유산이 아리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가 그냥 정말 자동으로. 아니 그리고 이 방송 보시고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또 동의하시고 또 같이 하실 분들은 또 같이 또 열심히 또 도와주시고 네. 함께하는 게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참 오늘 선생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제가 좀 많은 걸 느꼈는데 아리랑을 사랑하는 방법도 다 각자의 어떤 방법대로 하는 그렇습니다.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곡을 계속해서 만드는 분들 그리고 그걸 하시는 명창분들 뭐 악기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선생님처럼 티나지 않게 뒤에서 묵묵하게 그 음반을 모으면서 사랑하고 응원해주는 분도 계시구나. 그런 분 또한 필요하구나. 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자 여기서 네. 이제는 또 선생님 혼자만의 또 짐으로 가져가면 안 안 되니까 돼요. 이제 이 방송을 탁 하면서 이제 우리가 결심을 해야죠. 네. 자 아리랑 어디 노래입니까?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또 네네 우리 민족의 응원을, 예. 우리 노래인데 이걸 또 아끼고 사랑하고 널리 또 주변 사람들 함께 하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생각해봐야 되고 실천해야 할 때가 그렇죠. 아닌가 이런 생각을 오늘 하게 됐네요. 그래서 고민현 박사님 이제 앞으로 앨범을 모으실 거죠? 저는 앨범을 모으는 게 아니라 네. 이 앨범을 많이 주변에 어떤 같이 방법으로? 듣고 네. 그다음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약간 소모임처럼 아리랑 노래 듣는 모임 예, 뭐 이런 것들도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저는 현재 또 이제 국악 관련된 또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제 국악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예. 사랑할 수 있도록 저라도 좀 많이 이렇게 알리고 다니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아니 이렇게 되게 그 선생님이 되게 강요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부드럽고 의연하게 우리한테 이렇게 큰 깨우침을 또 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은 여기서 예. 인사를 드리고 선생님 앞으로도 우리 국악 사랑 좀 많이 해주시고요. 예, 네, 저희도 뒤에서 알겠습니까? 국악을 묵묵하게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오늘 이렇게 방송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더 유쾌한 즐거운 방송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문화야 놀자.